조직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파미셀이 되겠는데요. 파미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 저점을 다지면서 주가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 주식시장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미셀은 상승의 어떤 돌파구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장중에 5.6% 상승을 하고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앞으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이 2만원대부터 7월달에 2만원 달성하고 반토막 난 상황이죠. 이렇게 파미셀이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줄기세포 임상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의 거부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 임상 의지가 없다라고 식약처가 판단했던 것이죠. 이 파미셀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친환경 난연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RNA 기반 코로나 백신에 사용되는 바로 뉴클레오시드죠. 시드 공급,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전자 치료제, 이 RNA 기반, 특히 이제 mRNA 기반 코로나 백신에 사용되는 뉴클레오시드 공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새로 등장한 변이,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오미크론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는 유전체 분석법으로,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진단 키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미셀의 이제 뉴클레오시드 공급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제 진단 키트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유전체 분석을 하는 이 소마젠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겁니다. 소마젠의 이제 모회사인 마크로젠도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소마젠은 그만큼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1900만 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한가를 만들기 쉬웠죠. 파미셀은 주식수가 이제 5,900만 주입니다. 이처럼 이제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제 진단 키트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오미크론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뉴클레오시드 공급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미셀은 주가 상승의 기회를 지금 막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형 전액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도 취득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정 과정을 단순해서 저비용으로 고순도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차전지 관련 협업 소식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하티셀그램 AMA라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 여기에 대해서 임상시험 연장 요청이 약사심의위원회에서 거부된 겁니다. 거부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임상 환자 모집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임상에 대한 연구 의지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연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변이,
변이에 대해서 이제 오미크론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진단 키트가 필요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뉴클레오시드 공급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제 또 mRNA 기반 코로나 백신에 사용되는 뉴클레오시드를 공급하는 판미슬로서는 하락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일봉상에서 이제 윗꼬리를 달았던 고점인 13,400원, 13,400원을 터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에서 전고점 13,400원은 터치가 의미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평선 다 아래로 있습니다. 역배열 상태입니다. 60, 120, 240 이렇게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저항대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전에 가장 긴 윗꼬리를 달았을 때 이 세 개의 이평선을 한 번에 터치했어요. 이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개의 저항대가 왔을 때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정석이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이런 이평선이 결집된 자리에서 한번 크게 밀렸잖아요. 그러면 다음 상승 때는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런 이평선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거래량이 그래도 좀 많이 터지는 그런 흐름인데 78만 주 정도. 지난 10월 6일자 28% 올랐을 때의 거래량이 2650만 주. 그러니까 상장 주식수의 절반 정도가 회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하나씩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240주선 지지를 잘 받고 있죠. 월봉은 60월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지 상황은 굉장히 괜찮죠. 주봉을 보게 되면 240주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월봉은 60월선에서 지지. 240주선과 60월선은 비슷해요. 240주선은 5년 정도 평균이고 60월선도 역시 5년의 평균이죠. 5년 주가의 평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두 개 주봉과 월봉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상승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대응하는데 이제 일봉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이평선을 한 번에 뚫고 가려다가 저항이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는 차근차근히 들여 밟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대응을 하는데 이제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하나씩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씩 저항대에서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하는 이런 흐름이 좋겠다.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해야 됩니다. 저항대에 올 때마다 고점 매도하고 또 저점 매수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대응법 목표가 궁금하신 분은 파미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법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